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4학년 이교리 정지민입니다. 매우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중국은 이미 최강대국인 미국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표국가로서 세계 무대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어중문학과에서는 세계적인 중국어 지식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권에 대한 역사,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대해 배우고 있으며 중국의 문학과 언어에 대한 심도 있는 소양을 갖춘 중국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입 과정도 설치되어 있어서 원한다면 교수나 선생님은 물론 번역가나 통역가, 무역 전문가 등 중국어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진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학년 주승빈, 2학년 오태린입니다. 1학년 때는 개척자 2의 기초 중국어 공부, 중국어와 실습 전공 선택 과목 세 가지를 배웁니다. 먼저 기초 한자 2에는 교육부 지정 1,800획만짜리 중심으로 각 일제들의 유래와 발전 과정을 합득하여 중국어 학습에 필요한 기초적인 한자를 익히는 과목입니다. 기초 중국어 과목으로 중국어의 발음, 문자, 어휘, 어법의 기초를 가질 수 있는 과목으로 의사소통을 위한 중국어의 기본어를 습득하고 다양한 상황 변화에 따라 의사 표현을 잘 녹여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중국어 언어 실습은 기초 중국어 과목과 밀접하게 진행되며 중국어 대화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기초 중국어 과목 수업과 다른 점은 중국인 교육을 늦게 배우는 과목이라는 점입니다. 2학년에 소개해드릴 과목으로는 중국어와 물론 초급 중국어 회화문 전문 중국 문학사가 있습니다. 중국어 학개론에서는 중국어 언어학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 문자, 의문학, 통구학 등 각 분야별로 기초 지식을 배우게 되고 중국어 원서 교재를 사용하여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중국어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초급 중국어 회화문 전문에서는 1학년 때 배우는 중국어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의 중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읽기, 듣기, 말하기, 작문 등을 모두 배울 수 있는 수업으로 원학의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중국어 발음 교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중국 문학사에서는 중국 고대 문학의 전반적인 발전 과정과 각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와 작품을 배우게 됩니다. 소개해드린 세 과목은 모두 전필 과목이기 때문에 졸업을 위해서는 꼭 배워야 하는 과목입니다. 3학년 강서희 4학년 조석현입니다. 우선 3학년에 소개해드릴 과목으로는 방송사계론과 중앙 언어 교류 연습 이렇게 두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방송사계론은 당나라부터 송나라 시기의 시가, 사에 대해 배우는 수업입니다. 작품에 대한 해석, 상징적 의미 등을 통해 중국 사와 고전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수업입니다. 학생들은 각자 하나의 작품씩 담당하여 발표하며 교수님께서 기본적인 배경 및 추가 설명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중어중문학과 학생이라면 읽어보면 좋을, 꼭 읽어봐야 할 중국의 유명한 작품들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수업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중한 어부 교류 연습은 중국 문화에 대해 배우며 그 과정에서 어휘 능력 또한 향상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학생들은 중국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 발표하고 교수님께서 그 문화와 관련된 여러 중국 어휘, 성어들을 설명해 주시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실제 중국인 학우들의 이야기와 교수님의 설명을 통해 실제 중국에서 사용하는 어휘, 우리가 모르는 중국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수업입니다. 진짜 중국에서만 사용하는 어휘와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수업이라 생각합니다. 4학년에 소개해드릴 과목은 중국 연구와 사회실습 그리고 뉴스 중국어 과정 과목이 있습니다. 중국 연구와 사회실습은 중국에 그리고 쉽게 말해 유명한 문구나 글귀를 현장으로 직접 써보는 수업입니다. 보통 매 주차마다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가르쳐주신 문제를 직접 써보는 방식으로 과제를 내주시고 학생들은 평소에 글로만 읽고 잘 써보지는 않았던 문장들을 직접 써보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중어중문학과의 수업은 거의 중국어 또는 중국 문화에 관한 내용이 주제가 중국어 공부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한자 쓰기를 접할 수 있는 좋은 수업이라 생각합니다. 뉴스 중국어는 중국과의 시사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시사에 관하여 중국어로 되어 있는 뉴스 기사를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시는데 학생들이 그 뉴스 기사를 직접 번역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아무래도 뉴스 기사의 만큼 평소 중국어 관련 교재에서 볼 수 있는
교과서적인 표현이 아닌 중국 현지에서 쓰고 있는 어려운 관용 표현들이 자주 등장해서 중국어에 능통한 학생들도 조금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수어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중국어 수준은 개인마다 모두 달라요. 중국에서 살다온 친구들이나 중국어를 전문적으로 배운 학생들도 물론 있지만 모든 학생이 잘하지 않고 상당수는 중국어를 잘해서 이 학과에 진학한다기보다는 나라와 언어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에 대해 좀 더 깊이 배우고자 진학한 학생들이 더 많으니까 너무 큰 부담은 안 가르쳐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학교 중문과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역사, 경제 등의 수업은 한국인 교수님께서 수업을 진행해 주시고 회화와 관련된 수업은 중국인 교수님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하지만 모든 수업은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으며 원어민 교수님께서도 한국말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환학생과 교직이수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 가서 낯선 환경과 문화에 직접 부딪혀가면서 경험을 습득하는 데에는 정말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해요. 갔다 오신 선배님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중국어를 계속 접하고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언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고 실력 눈에 띄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교직이수인데요.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학과에 교직이수가 지되어 있다는 건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중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직업을 택한 학생들이라면 교직이수를 통해서 또 다른 분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교직이수의 경우 성적, 전공 가산점, 교수님들과의 면접 이렇게 세 가지로 평가되고 교환학생은 성적과 면접으로 평가됩니다. 과연 비율을 보았을 때 두 활동 모두 성적의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단순히 성적이 높다고 해서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영학생 기준 성적이 학과의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면 유리할 수 있다고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한 교직이수 면접 시에는 교직이수와 공용고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어필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도 1학년 때 중국어의 기초적인 단계부터 커리큘럼을 잘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중국어를 배우는 시작점과 그 속도가 남들과는 차이가 날 수 있어도 결국 누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친구들이 만약 중국어에 대한 흥미와 배움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중어중문학과에 들어오기 위한 결과는 충분히 밟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큰 걱정 말고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